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3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 회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드컵 직전 마지막 축구 토토 승무패였기 때문에 뭔가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평소보다 좀 적은 구매 금액의 최종 픽을 공유를 드렸던 회차였는데, 결과만 보면 충분히 적중할 수 있었던 회차였는데도 불구하고 1등이 한 명밖에 안 나온, 한마디로 쉬우면서 어려웠던 회차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축구 토토 승무패 실세 없이 회차가 계속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의 장점인 많이 맞든 적게 맞든 회차별로 복귀를 해드리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었지만,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63회차 결과에 대해서는 복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다음 주면 월드컵이 개막하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들로 축구 토토 승무패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축구 토토 승무패는 없고 프로토만 진행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월드컵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고민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제가 이벤트도 또 재밌는 이벤트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 빠짐없이 알림 설정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지금 뭐 A매치 경기들이 있던데, 사실상 월드컵에 참가하는 팀들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경기, 부상 없이 뛰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딱히 프로토를 가져갈 좀 메리트 있는 경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오늘 영상을 올리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63회차 복귀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본머스 대 에버튼이었죠. 본머스 대 에버튼의 경기의 경우는 주중에 컵 경기에서 이미 맞대결을 했었고, 본머스가 4대1 대승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본머스가 기본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사실상 컵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14경기 동안 14실점으로 수비적으로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주전 수비 자원들을 로테이션을 돌렸다라는 게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수비 자원들이 돌아왔을 때는 본머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머스의 주전 수비 자원인 메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버튼도 사실 한 골 정도는 어떻게든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 중에 뭐 하나 고르기 애매한 경기이기 때문에 지우개 찬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는 본머스가 주중 컵 경기에 이어서 3대0 대승을 기록을 했고, 사실 첫 번째 골을 너무나도 픽포드 골키퍼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상대팀 선수한테 거의 뭐 100으로 따지면 토스를 해주는 듯한 개 연병을 떨면서 어이없게 먹혔고, 두 번째 골 역시 반칙이라고 손들고 어필하다가 또 어이없게 먹혔죠. 세 번째 골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완벽하게 본머스의 앤서니 선수를 놓치면서 헤딩에 골을 먹혔고, 결과적으로 3대0 대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버튼이 이렇게 질 만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참 이번 시즌 에버튼 더럽게 안 풀리고 조만간 램파드 감독도 잘릴 것 같아요. 지우개 찬스로 적중은 했지만 지우개 찬스의 안 좋은 예로 돈질할 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경기 노팅엄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기본적인 전력만 생각한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리그 꼴찌 노팅엄을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배당부터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맞대결 전적상 과거이긴 하지만 노팅엄이 크리스탈을 상대로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노팅엄이 꾸역꾸역 리그든 컵 경기든 승무패에 관계없이 득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노팅엄이 1대0으로 승리를 하는 이변을 기록하면서 틀린 경기였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하 선수가 멋진 트래핑으로 수비를 제끼면서 얻어낸 페널티킥을 멋지게 골대 옆으로 차면서 날려 쳐먹었다. 한마디로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할 수 있던 경기를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하 선수가 기가 막히게 날려먹으면서 틀린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토트넘 대 리즈. 뭐 이 경기는 뭐 많은 말씀 드리지 않았었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홈에서만큼은 토트넘이 포텐을 터뜨려주고 있고 클로셉스키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리즈가 2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로 클로셉스키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쳐줬고 벤탄쿠르 선수가 멀티골을 박아주면서 4대3 승리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승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타임 때 경기장에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좀 살짝 부어있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월드컵 전까지는 좀 충분히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4번 경기 웨스트햄 대 레스터 시티. 자, 일단 레스터 시티가 최근에 폼을 찾았지만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밀리고 있고 주전 수비 자원인 제임스 저스틴 선수도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고받고 난타전으로 간다면 웨스트햄이 홈에서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웨스트햄의 승리를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확실히 최근에 물이 오른 레스터 시티가 역습 상황에서 좋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고 웨스트햄은 경기력적인 면이나 슈팅 숫자는 많이 가져가지만 득이 없는 경기를 펼치면서 레스터 시티의 메디슨 선수와 하비 반스 선수에게 차례로 골을 먹히면서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틀린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은 사실상 지금 좀 공격수를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웬이나 스카마카 선수의 부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5번 경기였죠. 삼프도리 대 US 레체. 이 경기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기본적으로 삼프도리의 경우 홈 2점이라는 게 없는 팀이다.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고 그 와중에 주전 수비 자원인 오마르 콜리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에 이탈이 없는 US 레체가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US 레체가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삼프도리의 경기력을 생각해 본다면 무승부 생각도 안 드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프도리의 단통 패배에 말씀을 드렸고 0대2로 레체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뉴캐슬 대 첼시 경기였죠. 이 경기도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뉴캐슬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선택했던 경기였죠. 최근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뉴캐슬이고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승까지 볼 수 있겠지만 칼럼 윌슨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미론 같은 선수가 슛을 때릴 수 있도록 상대팀의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선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첼시의 경우는 7월 선수와 리스 제임스 선수가 없을 때는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뉴캐슬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야, 알미론 선수가 드리블을 졸라 해서 치고 들어가니까 딱 슈팅 타이밍에 고생했다 미로나 슛은 내가 한다 하면서 조일록 선수가 창공이 강력하게 골대를 갈랐죠. 그렇게 뉴캐슬이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틀린 경기였어요. 자, 7번 경기 볼로냐 대 사스올로. 자, 이 경기 뭐 기본적으로 사스올로가 원정에서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볼로냐의 경우에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골대법으로 볼로냐의 승무 확률이 43%로 동일하게 계산이 됐었기 때문에 30% 이상의 동일한 확률이 나타날 경우에 그 두 가지의 결과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안전하게 볼로냐의 승무 투팩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볼로냐가 3대0으로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브라이턴 대 에스턴. 자, 이 경기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였는데 브라이턴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경기를 봐도 단단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고 예전보다 확실히 슈팅 숫자도 많아졌고 홈에서는 원정보다 실점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브라이턴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는 에스턴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하나씩은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번 회차에서 생각한 이변 경기는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턴의 승리에 70% 가까이 투표율이 몰렸고 에스턴 빌라와의 맞대결 전적을 생각해 볼 때 브라이턴이 굉장히 열세였기 때문에 상성상 에스턴이 우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70%가 몰렸다라는 건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이변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경기다. 그냥 배팅맨의 느낌 픽으로 승무패 지우개 찬스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에스턴 빌라의 수비 진영에서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주는 패스를 너무 약하게 하는 실수를 했고 놓치지 않고 브라이턴의 맥앨리스터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변의 느낌이 강하게 왔던 경기였는데 1분 만에 골 처먹히고 승무패 지우개 찬스 돈 날렸다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또 아스톤 빌라의 데닝스 선수가 페널티킥과 필드골로 역전을 하면서 1대2로 브라이턴이 패배를 하면서 이번 회차 최대 이변 결과를 적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경기력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게 승무패인 것 같아요. 자, 9번 경기 AC 몬차 대 살레르니 이 경기는 고만고만한 팀의 대결로 봤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배당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AC 몬차가 3대0 대승을 기록을 했고 살레르니는 원정에서 퇴장도 당하고 유효 슈팅 한번 때려보지도 못하고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는 생각보다 너무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컸고 퇴장도 있었던 경기라서 딱히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자, 10번 경기 AS 로마 대 토리노. 자, 이 경기는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경기로 충분히 이변을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역대 전적에서 AS 로마가 홈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20년 가까울 동안 무승부도 없이 1패밖에 없었다는 거에 제가 너무 꽂혀서 다른 단서들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계속 걸리는 게 올해 승무패 10번 경기에서 5회 연속으로 최다 연속 정배 결과가 출현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AS 로마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는 없었기 때문에 찝찝하긴 하지만 AS 로마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린 경기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퇴장도 당했고 경기 내용적으로 이날 심판이 좀 토리노한테 뭘 좀 받아쳐먹은 것 같다라는 말들이 많긴 했는데 결과는 결과니까 받아들여야겠죠. 그나저나 무리뉴 감독님은 AS 로마 부임 이후에 벌써 네 번째 퇴장인데 확실히 욱하면 좀 자제가 잘 안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자, 11번 경기 엘라스 대 스페치아였죠. 이 경기는 고민 없이 승패 투픽으로 갈라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기는 경기력을 보거나 주요 선수의 결장 상황을 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 주요 선수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라스의 경우는 잘 나가는 선수들 다 팔아먹고 떡을 사 먹었는지 리그 9연패 중인 거 보면 딱 알 수가 있고 사실 스페치아 승으로 투픽도 쓰기 싫지만 엘라스에 정배당을 준 이유가 있을 거다. 맞대결 전적도 엘라스가 우세하기도 하고 스페치아도 사실 원정 성적이 개쓰레기 수준이기 때문에 양팀 다 우리가 니네는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패 투픽을 말씀을 드렸고 경기 내용 역시나 양팀 모두 슈팅 난사를 하는 경기였고 그나마 은발라 은졸라 같은 결정력 있는 선수가 있는 스페치아가 엘라스를 상대로 1대2로 승리를 하면서 엘라스는 리그 10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월드컵 기간이 끝나고 나서 엘라스의 연패가 언제 끊길지 보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자, 12번 경기 풀럼 대 자, 12 풀럼 대 맨유. 자, 진짜 이 맹구 새끼들은 말을 하자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맹구 경기 최종 픽에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부담스럽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맹구와 제가 4대가 더럽게 안 맞는데 최종픽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경기를 보자마자 풀럼의 패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할 때면 맹구가 꼭 뒤통수를 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저리 출전 못하는 선수들도 말씀을 드리고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래 이래 해서 무승부로 한번 이변을 노려보겠다 했는데 또 결과는 풀럼의 1대2 패배였죠. 맨유의 에릭센 선수의 선제골 이후에 풀럼의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역시 맹구 새끼들 니네는 믿는 게 아니야. 그래 무승부로 딱 끝나겠네 생각을 했는데 후반 72분에 교체 투입된 가르나초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 후반 93분에 극장골을 쳐 넣으면서 틀린 경기였습니다. 마치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야, 배팅맨이 무승부 찍었단다. 야, 가르나초, 네가 가서 골 넣고 와라. 이런 지시를 내린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네요. 맹구만 생각하면 열받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13번 경기 AC 밀란 대 피오렌티나. 자, 이 경기 기본적으로 피오렌티나가 리그 3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라는 점과 3연승을 기록했던 팀들은 스페치아, 삼프도리, 살레르니였기 때문에 AC 밀란의 이변을 일으키기란 힘들 거다. 또한 AC 밀란은 옐로 카드를 받은지도 까먹고 위통을 깠다가 퇴장을 당했던 알츠하이머, 지루 선수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AC 밀란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2대1로 AC 밀란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은 했지만
무승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1분 만에 하파엘 레앙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뭐 AC 밀란이 쉽게 승리를 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동점골도 먹혔고 그 이후에도 찬스를 많이 내주면서 이 경기 이변 경기가 나오나 싶었는데 후반 91분에 AC 밀란의 브랑크스 선수가 크로스 올린 공이 피오렌티나의 밀렌코비치 선수의 허벅지에 맞으면서 자책골이 나왔죠. 그러면서 AC 밀란이 2대1로 승리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경기 무승부가 나왔으면 축구토토 승무패 63회차 1등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4번 경기 유벤투스 대 라치오 경기였죠. 일단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5연승이 유벤투스 경기력에 비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고 주전 수비 자원인 알렉스 산드루 선수와 주전 공격 자원인 블라우비치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정 성적이 좋은 라치오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는 주축 공격 자원인 마티아 자카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바로 전 경기 AC 몬차와의 경기에서 임모빌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유벤투스를 잡기 위해서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임모빌레 선수는 교체 명단에도 없었죠. 사실상 이런 주축 자원이 될 만한 선수의 결장 정보 같은 걸 좀 정확하게만 알 수 있어도 좀 더 좋은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감독이 아니고서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참 이럴 때는 난감하네요. 결과적으로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6연승을 달성을 하면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을 했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3회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귀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월드컵 기간 동안 축구토토 승무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댓글에 적어주시고 저 또한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기가 있을 때는 재밌는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고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다른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